500시간 분량의 컨텐츠가 1분마다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페이스북엔 같은 시간 동안 15만여 개의 사진이 공유가 되죠. 뭐 매체가 이뿐인가요? 인스타그램, 스레드, 트위터 등등. 우리는 바야흐로 컨텐츠가 실시간으로 온 사방에서 쏟아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직업을 불문하고 3초간 사람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3초는 제가 만들어낸 기준이 아니고요.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3초 내에 영상을 넘기면 조회수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3초는 머물러 있어야 영상을 봤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브랜던 케인의 후크 포인트라는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컨텐츠가 범람하는 현대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의 저자는 디즈니,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의 브랜드를 컨설팅했고 21세기 가장 성공한 아티스트라 불리는 테일러 스위프트와 리안나 등 스타들의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을 제작한 디지털 브랜딩 전문가입니다. 무엇보다 신뢰가 가는 이력은 직접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해서 30일 만에 100만 팔로워를 모았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사람의 관심을 확 끄는 기법을 통칭 후크 포인트라 명명합니다. 후크가 갈고리라는 뜻이잖아요. 그걸로 사람을 확 낚아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 같은 유튜버든 아니면 그냥 취미로 SNS를 운영하는 사람이든 일반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3초간 사람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대화법, 장문법, 컨텐츠 기획법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자와 조회수가 떡상할 거고요. 일반인 인플루언서가 되어 각종 협찬과 부업의 기회를 얻을 것이며 직장에서는 영업 잘하고 보고서 잘 쓰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후크 포인트를 만드는 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최소한의 단어 사용하기. 저자의 가장 대표적인 후크 포인트는 30일 만에 100만 팔로워입니다. 이처럼 후크 포인트는 단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똑같은 의미라도 만약 SNS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와 같이 표현한다면 어떠세요? 파괴력이 확실히 덜해지죠. 그러니 캐치프레이즈를 만들 땐 단어를 최소화해보세요. 두 번째, 예상 뒤엎기. 10년간 명상을 해왔던 저자가 요즘 명상의 정의와 방법에 오해가 많다라는 내용으로 찍은 컨텐츠의 제목은 명상은 사기다 였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와 제가 기운이 빠질 때마다 힘이 될 말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업가 게리 바이너척은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예상은 힘내세요, 결국엔 성공할 겁니다 였겠죠. 저자는 사람들이 100번 넘게 들은 이야기는 해봤자 지루할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을 뒤엎는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3초 이내에 설득하기. SNS 월간 조회수 30억 회 수준으로 끌어올린 경험이 있는 나빈 고다라는 사람은 영상의 초반 3초는 주제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메시지가 전달될지 약속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3초 만에 소개를 하는 건 무리죠. 그래서 핵심은 시청자에게 3초 만에 재미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컨텐츠의 핵심 메시지를 던져도 좋고 클로즈업이나 조명 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분이 만든 220만 뷰를 기록한 화분 만드는 영상의 3초는 이렇습니다. 그니까 3초간 뭐지? 이 영상 계속 보고 싶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청자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와 이것으로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가를 생각하라. 베스트셀러 작가인 키스 페라지는 미팅 전 상대의 5년 후를 상상한다고 합니다. 5년 후 그 사람의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다고 상상하며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고 진심으로 이 사람의 성공을 위해 고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소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분명한 건 이렇게 시청자나 고객에 대해 상상하는 것만으로 보다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컨텐츠를 만드는 것과 이 영상은 시청자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 또 나는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가 생각하며 만드는 컨텐츠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다섯 번째, 경쟁자를 분석하라. 나와 비슷한 컨텐츠를 만드는 경쟁자의 컨텐츠를 반드시 많이 보고 분석하라는 겁니다. 책에서는 세 가지 툴을 추천하는데요. 첫 번째는 레딧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알고리즘의 개입도가 낮고
있고 투표와 같은 사용자 능동적 참여에 의해 컨텐츠가 상위에 랭크되는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 튜블러 랩스입니다.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등 모든 영상 컨텐츠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로 조회수, 공유수, 좋아요 수로 컨텐츠 정렬이나 검색을 할 수 있고 정돈된 데이터 파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명실상부 글로벌리 가장 핫한 컨텐츠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이 세 가지 툴을 잘 활용해서 경쟁자를 계속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두루뭉술한 말은 안 하니만 못하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두 눈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와 같은 상투적인 표현은 차라리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라는 기법에 의하면 사람의 성격은 사고형, 주관형, 화합형, 상상형, 반항형, 추진형 등 6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야기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논리, 가치, 유머, 상상, 행동, 느낌과 관련된 어휘를 모두 사용합니다. 예컨대 이 차는 리터당 20km로 달립니다. 동급 최고 연비입니다 라는 건 논리를 사용한 거고요. 이 차는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라는 건 가치형 대화고요. 승차감과 이 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라는 건 느낌을 강조한 거고요. 이 차를 사면 차 한번 타보고 싶어서 친구들이 연락 올 겁니다 라는 건 유머를 사용한 겁니다. 어떤 청자가 이 영상을 볼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따라서 이런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고객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계속하기,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기와 같은 내용들이 이 책에 나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후크 포인트라는 책을 읽고 제가 알게 된 것, 또 제가 감명 깊었던 것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만의 후크 포인트를 꼭 찾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